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던 성적 공개 그리고 성적 관리 방법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험 기간 브이로그를 한 4개 정도 찍으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오그라들다 보니까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수강 신청 기간이기도 하고 새내기들도 입학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주전공으로는 경영학 그리고 복수전공으로는 기업가 정신 벤처 경영 학사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2019년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4학년이 되었고요. 이런 영상을 찍으려면은 뭔가 신빙성이 있어야 하니까 제 성적이 기본적으로 좀 좋아야 하겠죠? 그래서 제 최근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3학년 1학기 때 20학점을 수강했고 4.3 만점에 4.3 만점 올해 입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그 다음 학기에는 15학점 조금 적게 15학점을 수강을 했고 이때도 역시 올 전공이었고 이제 4.3 만점에 4.3 만점의 올해 입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막 1학년 때부터 학점이 쭉 좋았던 케이스는 아니고요. 1학년 때는 D-도 받고 뭐 C뿔도 받고 정신없이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쭉 4점 넘는 학점을 받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뭔가 구조가 짜임새가 없으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될까봐 제가 댓글에 아마 이렇게 요약한 거를 적어 놓을 테고요. 그리고 영상도 한번 이제 수강 신청, 그리고 학기 중, 그리고 정말 본격적인 시험 기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에서의 첫 번째 팁은 시험이 겹치지 않게 시간표를 잘 짜는 거입니다. 물론 뿔로 몰아주는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 교수님 수업이 엄청 널널하고 이런 거를 찾아 듣는 것도 뭐 개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시험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시험이 하루에 3개 정도 겹친다고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리미리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결국 한 번씩은 싹 보고 가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힘들고 미리미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 2주, 1주 이런 데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하루에 3개가 몰려있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은 다 전투력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몇 과목 버리기 시작하죠. 요건 버리고 요거랑 요거는 진짜 꼭 챙기겠다. 하지만 제가 보고 친구들을 봤을 때 3과목이 있었을 때 2과목 이상 챙기는 친구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다 그냥 하나만 챙기거나 우왕좌왕 하다가 셋 다 망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심플하고 좋은 방법은 되게 내가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자신 있게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몰려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 챙기게 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생의 장점이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험이 너무 겹치지 않게끔 시간표를 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4개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날 시험 있으면 진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2개까지가 제일 적당하고 하나만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학기에 양 많은 과목과 널널한 과목을 조금씩 조합해서 듣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 18학점이 제일 기본일 테고 이제 저희 학교는 3.75를 넘으면 3학점을 더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 학생들은 21학점까지 듣는데 이 7개의 투입되어야 되는 리소스가 다 똑같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전공을 들을 때도 어떤 전공은 진짜 나에게 너무 어려운 과목인데 이 전공은 조금 널널하다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어려운 전공들을 다 때려박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과목 뭐 3, 4개 그리고 쉬운 과목 2개 이 정도로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경영학과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투자론을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투자론은 되게 어렵고
힘든 재무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금융의 이해라는 수업은 되게 이론적이고 되게 간단한 전공 수업이라서 조금 쉽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같이 듣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들을 다 몰아서 듣게 되면은 이제 기말에 가가지고 너무 지치기 때문에 적절히 조합을 해서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1학점을 들어서 7개 이상의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나 2개 정도는 패스, 논 패스 같은 걸로 이제 좀 조절을 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쉬운 사이버 강의 하나 정도를 이제 시간표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짤 때 꿀팁 3번은 남들이 꿀강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이 꿀강의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기를 다다닥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빡세게 외워서 시험장에 가는 게 꿀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쓰고 오는 교양 수업이 더 꿀강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였어요. 저는 암기를 정말 싫어하고 차라리 문제가 내 생각을 쓰는 문제이면은 그 자리에 가서 쓰는 거는 되게 자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는 그걸 몰랐는데 2학년 때부터 그거를 알고 이제 필수 교양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과목 중에 이런 과목들을 찾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뭐 21학점 사이에 넣으면은 이런 교양 수업들은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서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쓰고 A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꿀강의 기준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랑 반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쓰는 걸 싫어하고 아예 차라리 다 통으로 암기하고 가서 시험장에서 암기한 거를 쓰고 나오는 게 편하다. 그런 주관식 문제들이 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꿀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꿀강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수업을 고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시험 기간이 아닌 보통의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업 열심히 듣기. 너무 뻔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그래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편은 아닌데 수업은 정말 무조건 열심히 들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전 수업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이번 수업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이해 안 돼도 그냥 계속 열심히 듣는 스타일이에요. 수업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대학생들은 다 독학을 할 거예요. 다 자기가 공부하고 다시 원서 펴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겠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벼락치기를 시작하는 거랑 그래도 좀 들은 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 벼락치기를 할 때 걸리는 시간도 완전히 달라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자가 벼락치기를 시작하는 것과 수업을 아예 안 들은 자가 벼락치기 시작할 때 1회독에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가끔씩 보면은 녹음을 켜놓고 수업을 아예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절대 녹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녹음을 해서 이제 못 빠뜨린 부분을 듣는 거는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녹음을 해놓고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그때 찾아서 돌려보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녹음을 켜고 아예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녹음을 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듣겠다는 거잖아요. 수업을 들을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그러면 교수님의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걸 시험 기간에 다시 다 들으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녹음을 다시 듣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잘 듣는 거를 진짜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필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어서 저는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좀 지엽적인 예를 들 때도 그런 것들도 다 적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교수님이 시험에 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적어요. 왜냐면 그런 예시들을 적어놓은 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따로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이해하기가 더 쉽고 암기도 전 그런 예시를 보면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소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필기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개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 때입니다. 이제 저한테 시험 기간 언제부터 준비하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3주면은 진짜 너무 충분하고 차고 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주 때는 이제 슬슬 뭔가 공부할 준비를 좀 이렇게 드릉드릉 시동을 걸다가 이제 2주 때부터 바짝 하는 편이에요. 저는 2주도 시험을 준비하기에 진짜 너무너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보통 3회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4회독, 5회독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3회독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방법에 3회독까지를 딱 끝냈다면은 그 다음 4회독, 5회독부터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렇게 암기가 조금 필요한 과목들, 서술형이 있고 이런 과목들이에요. 이때 처음에 1회독은 정말 쓱 봐요. 저는 이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PPT를 쭉 읽고 그리고 제가 해놨던 필기들 있잖아요. 저는 정리되지 않는 식으로 그냥 노트북으로 이렇게 막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단어 단위로 끊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1회독을 하고 이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그 암기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저는 1회독은 시간이 짧게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회독을 빨리 하고 나야 2회독을 하는 의지가 생기는데 1회독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제 이걸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1회독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최대한 이해하되 이제 이걸 모든 거를 외우려고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회독이 쓱 끝났으면은 그때부터 2회독을 합니다. 2회독을 할 때는 뭐 주관식에 나올 것 같거나 뭐 이건 좀 외워야 될 것 같거나 이런 부분들은 외우면서 공부를 해요. 이때는 막 완벽하게 막 어디에 정리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만약에 뭘 외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외운다고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3회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외워도 계속 안 보면 까먹거든요. 근데 다시 외울 때 빨리 생각날 수 있도록 뭐 나만의 암기 방법, 앞글자를 딴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놔서 옆에 적어 놓으면 그걸 까먹었어도 이걸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외웠지 해서 빠르게 상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독에는 약간 암기를 하면서 나만의 줄임말 같은 거를 이제 만들면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3회독인데요. 이제 저는 3회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회독 때 저는 A4에 정리를 하는데 요거를 시험 바로 직전에 시험장에 가서도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3회독 때는 A4 한쪽, 물론 양이 많으면 한 장에다가 해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거, 단답형으로 나올 것 같은 거, 그리고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외운다고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외워도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3회독 때 정리한 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참, 마음이 이상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저는 수학을 하고 있으면 괜히 국어가 막 불안하고 국어를 하고 있으면 막 영어가 불안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A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 맞다 나 B도 해야 되는데 하고 B 과목 했는데도 아 나 A 공부하긴 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이러면 마음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때 3회독 때 정리했던 그거를 그 공부하는 중간중간 사이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외웠던 상태니까 2회독 때 외웠던 상태니까 보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만약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일주일 시간이 진짜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잠깐 봐요. 그 정리해놨던 거. 그러면은 이 잠깐이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회독 때 한 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계속 봐요. 그러면 이게 4회독이 되고 5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전에 PPT 엄청 많은 양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 번을 한 단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막상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PPT도 가져가고 막 책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불안해서 이게 손에 안 들어와요. 시험 한 2시간 전부터 진짜 집중이 막 미친 듯이 안 돼요. 막 PPT 양 너무 많고. 근데 그럴 때 이 정리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돌리면서 시험 전에 완벽하게 이걸 다 외우고 주관식 나올 예상 문제들도 다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정말 한 번도 다 빠짐없이 전공 시험을 A+를 받았고, 제 생각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험장에 좀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회계나 재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과목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공대 베이스나 자연대 쪽 과목들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독 때 일단 개념을 봅니다. 이때 개념도 쓱 보고요. 이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 위주로 개념을 보면서 이때는 제일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이나 연습 문제들을 교수님이 몇 개 넣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제 가볍게 풀어보는 정도로 1회독을 또 빠르게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보면은 문제가 엄청 많죠. 그리고 교수님이 연습 문제 많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풉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때 제가 경험상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비슷한 문제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그래도 나름 빨리 풀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진짜 완벽하게 풀었고 이 문제는 다시 안 봐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X표를 칩니다. 이때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헷갈렸어 하는 건 절대 X표를 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내가 시험 전까지 다시는 안 봐도 무조건 풀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나를 믿고 그냥 X를 쳐버리세요. 그렇게 공부할 것들을 줄여야 시험 전까지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회독 때는 이제 X표 안 쳐진 문제들을 다시 칩니다. 이때는 아까랑 비슷하게 A4 용지에 적으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적어요. 물론 그 문제를 다 옮겨 적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내가 틀렸던 그 왜 틀렸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도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틀린 이유를 그 문제를 다 받아 적지 않아도 그 포인트를 계속 상기시키면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이렇게 틀렸었지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회독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A4 용지에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풀기,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실수하지 않기, 뭐 재보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 N 플러스 1년으로 넣고 계산을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틀렸던 이유들이랑 놓치는 부분, 문제 풀 때 놓치는 포인트들을 쭉 넣으면은 꼭 그 문제를 똑같이 쓰지 않았더라도 그런 실수들을 나한테 자각시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4회독, 5회독부터는 문제를 다시 풀면서 이때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제는 안 봐도 되겠다 싶은 문제들은 과감하게 X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남은 문제들만 싹 다시 풀어보고 그 내가 틀리는 것들 그 A4 정리한 것만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방법론 툴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포모도로라는 방법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이건 뭐 어디서 뭘 받아서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중력이 진짜 약해요. 제가 아이폰 스크린 타임을 보면은 제가 절제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도 들어갔다 나왔다가 카카오톡도 답장했다가 또 오면 바로 답장해줘야 되고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사랑님의 포모도로 영상을 봤었어요. 그게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영상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이는 그냥 30분 동안 핸드폰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랑도 말 안 하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핸드폰 두고 핸드폰 절대 안 만지고 진짜 집중해가지고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25분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집중이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는 거의 모든 공부를 할 때 그 영상을 틀어놓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조회수에 1000 이상은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중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 그런 영상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원컷으로 쭉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막 눌렀다가 다시 정지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게 매끄럽게 잘 찍혔을지 제가 잘 감이 안 오는데 편집과 자막을 통해서 최대한 깔끔한 영상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말을 했는데 사실 성적 잘 받는 제일 깔끔한 방법은 그냥 다 잘해버리면 돼요. 출석도 잘하고 과제도 잘 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잘 보고 팀플까지 잘하면 돼요. 이게 제일 속 편하고 맘 편한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19학년도 1학기도 다들 이제 성적도 잘 받으시고 본인 전공에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